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, 살빼남입니다. 먹고 싶은 걸 잘 먹어줘야 오히려 체중 조절이 된다고 말하고, 또 다이어트를 관둬야 그래야 오히려 다이어트가 된다는, 이 직관적 식사 과연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? 오늘은 이 직관적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일단 전부 이 책을 기반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기는 권유를 드릴게요. 이 책은 직관적 식사를 개발한 에블린 트레볼리와 앨리스 레시가 쓴 책이고요. 우리나라에선 여러 번 개정을 거쳤지만 한 2019년 정도에 처음으로 출판되었습니다. 오늘은 이 책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관적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바로 탈 다이어트하고요, 식사 유형입니다. 일단 직관적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탈 다이어트입니다. 탈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는 거죠. 다이어트라는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라는 겁니다. 이거 왜 그럴까? 다이어트가 소용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.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았던 것도 이상하게 다이어트 하고 나면 오히려 더 먹고 싶어지죠.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하면 오히려 더 안 좋다는 겁니다. 이거는 일단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, 이거는 심리학자 샤론 브램이 주창한 리액턴스 효과로 설명이 됩니다. 쉽게 말하면 청개구리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. 사람은 본래 자유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제한당하면 반발 심리가 생긴다는 겁니다. 즉 괜히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다가 오히려 식욕만 더 높아진다는 거죠. 그렇다면 다이어트에 대한 공부나 지식은 어떨까? 다들 아시겠지만 지식만으로 다이어트가 되지는 않습니다. 지식만으로 살을 뺄 수는 없다는 건데,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재테크를 할 때도 그 재테크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실제 투자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. 다이어트도 그거와 똑같습니다. 그래도 다이어트 하면 빠지긴 빠지는데 그건 뭐지?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대부분의 다이어트는 일단 적게 먹음으로써 살이 빠지는데, 그렇게 해서 빠진 살들은 거의 다 대부분 돌아오게 된다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대사 적응이 일어나서 이 적어진 칼로리에 몸이 적응을 하게 되고요. 그러면 계속 덜 먹어야 살이 빠지는데 일단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. 그리고 몸이 그렇게 적어진 칼로리에 적응을 해버리니까 조금만 많이 먹어도 살이 다시 확 찐다는 겁니다. 일단 이건 역시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요.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, 브라운 의과대학의 2005년 연구에서 80%는 1년 안에 요요가 왔다고 하죠.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요요가 올 확률을 80에서 90%로 잡는데,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아까 말씀드린 그 대사 적응을 꼽습니다. 그리고 책에서는 또 몇 가지 다이어트 부작용을 좀 이야기하는데요.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먹는다. 그리고 자신은 살이 쪘기 때문에 이런 살찐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. 음식에 관해서는 나 자신을 아예 못 믿고 실패하면 전부 내 책임이라고 자책한다.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. 거기에 책에서는 이런 연구들도 나와요.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오히려 체중이 더 늘었다. 아니 저런 연구들이 실제로 있을까? 네, 일단 실존하는 연구들이 맞아요.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오히려 예전보다 살이 더 쪄버리는 거를 여러분은 보통 뭐라고 부르시죠? 네, 요요입니다. 여러분 흔히 아시는 그 단어 바로 요요예요. 그 요요라는 것도 사실은 저런 연구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개념인 것이죠. 그리고 역시 또 책엔 없지만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, 이렇게 체중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를 전문용어로 웨이트 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요. 이 웨이트 사이클링을 반복할수록 체중이 더 빠지기 어려워지고요, 요요는 더 잘 오게 됩니다. 왜 그러냐? 근손실이 자꾸 일어나서 근육량은 줄어들고요, 체지방률은 자꾸 늘어나기 때문이죠. 즉 다이어트가 소용없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탈 다이어트를 하라는 거죠.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? 일단 대안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항상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100승이다 라고 하죠. 그래서 자신의 식사 유형이 어떤 건지, 자신이 어떻게 먹는지 그 식습관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여기서는 세 가지 정도 유형을 이야기합니다. 신중형, 전문 다이어터형, 그리고 무의식형입니다.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조금씩은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좀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, 그리고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. 일단 신중형은 몸에 어떤 음식이 들어가는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습니다. 건강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다이어트는 딱히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고요. 살이 쪄서 건강에 해로울까봐 영양 성분도만 엄청나게 체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스스로를 좀 피곤하게 만드는 스타일이죠. 은근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전문 다이어터형은 항상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. 새로 나오는 다이어트는
전부 다 꿰고 있고요. 뭐 실제로 해보기도 하죠. 자, 그래서 지식은 엄청 풍부한데 쓸 데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. 자, 왜냐하면 애초에 새로운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그전 다이어트가 실패했기 때문인 거죠. 자,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은근히 자주 하기도 합니다. 다이어트법을 새로 할 때마다 최후의 만찬을 계속 하게 되니까요. 자, 무의식형은요,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활동을 합니다. 자, 이분들은 자신이 그렇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. 무의식적으로 다 하기 때문이죠. 자, 여러 형태가 있는데 혼돈 무의식형은 그냥 옆에 있는 거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먹습니다. 그리고 가끔씩은 바빠서 아예 밥을 안 먹을 때도 있고요. 자, 거절 못하는 무의식형은 간 본다고 먹거나, 그리고 누가 주면은 주는 건 또 다 먹습니다. 자, 이렇게 해놓고 자신이 먹었는지도 까먹죠. 자, 그리고 낭비 못하는 무의식형은 이게 그릇이 있으면은 거기 있는 음식 싹싹 다 비울 때까지 무조건 계속 다 먹습니다. 감정적 무의식형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엄청나게 자기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어요. 자, 이런 무의식형들의 공통점은 본인이 뭘 먹었는지, 왜 먹었는지, 얼만큼 먹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멍한 상태로 계속 먹는다는 겁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뭘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이걸 아예 생각을 잘 못해요. 먹었다고 생각을 못합니다. 자, 이 세 가지 식습관 유형 모두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직관적 식사에서는 이 대안으로 네 번째 식사 유형을 제안을 하고요. 그게 바로 직관적 식사형이에요. 자, 직관적 식사형은 자기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. 그래서 본인이 정말 배고프다고 느꼈을 때만 딱 집중해서 먹고요. 그리고 배부름이 좀 왔어, 이 정도면 배불러 하면 거기서 딱 멈춥니다. 자, 엄청 당연한 건데요. 그냥 진짜 배가 고플 때만 딱 먹고 정말 배가 좀 부르면 딱 그만 먹는다는 겁니다. 정말 심플하죠. 자,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. 원래 우리 모든 인간이 유아기 때는 이렇게 적절히만 먹고 딱 멈추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어른이 돼가면서 다 까먹는다는 거죠. 자, 그 근거로 NEJM에 실린 리엠버츠의 연구에서 이 취학 전 아동이 한 끼 한 끼만 따져보면은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전체 며칠간에 거쳐서 전체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더란 말입니다. 자, 예를 들어 드리자면 아기가 뭐 이렇게 한 끼에서 이걸 좀 많이 먹어서 걱정되는데 그러면 그 아기가 알아서 다른 끼니에서 그걸 덜 먹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다 이렇게 보상을 한다는 거죠. 스스로 알아서 말이죠. 자, 해당 연구에서는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식사를 강하게 통제해서 이건 먹어도 돼, 이건 안 돼, 이렇게 통제를 강하게 할수록 비만인 경우가 많아진다고도 합니다. 그 또 다른 연구로요, 듀크 대학의 필립 콘스탄즈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식사를 많이 제한할수록 아이가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. 한마디로 사람은 적당히만 먹고 딱 적당하면 멈추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하려 할수록 오히려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적당하게 먹고 그렇게 멈추는 걸 다 잊어버리게 된다, 다 까먹게 된다는 것이죠. 자, 직관적 식사형인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, 자, 이분들은 식사를 할 때 정말 그 식사 자체, 먹을 거에만 집중을 합니다. 굉장히 좀 집중을 해서, 자, 최소한의 음식으로도요, 최대한의 만족감을 항상 뽑아내요. 자,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, 애초에 습관이 그냥 아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지도 않은 음식 먹고 그렇게 절대 안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, 꼭 먹고 싶었던 거 최대한 즐기면서 딱 먹어요. 자, 그렇게 하지 뭐 대충 이거 먹고 때워야지 그런 게 잘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밥 먹을 때도요, TV나 핸드폰 같은 거 보지 않고 식사에만 딱 집중을 해서 먹어요. 자, 이렇게 식사에만 집중해서 먹는 걸 식사 집중이라고 하는데요. 자, 이렇게 하면 포만감이 더 커지게 된다고도 합니다. 자, 물론 이 외에도 정말 많은 특징이 있고 직관적 식사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책에 그런 것들이 다 써져 있으니까 더 자세한 것들은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는 권유를 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직관적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기본사항, 탈 다이어트와 식사 유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. 자, 얘네를 알아야 직관적 식사를 시작할 때 좀 더 이 개념을 받아들이기 쉬우니까 얘네는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자, 그러면 제가 어떤 분들에게 직관적 식사를 권유할까? 자, 일단은 좀 이렇게 다이어트를 반복해서 실패해가지고 자신감이 좀 떨어진 분들한테 가장 먼저 권유하는 편이에요. 자, 왜냐하면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이 직관적 식사는 삶의 질을 올려주고 또 행복도도 올려줘서 우리가 이 식사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
그런 특징이 있거든요. 또 다이어트에 압박이 너무 심해서 평소 체중을 계속 신경 쓰고 너무 막 정신적인 막 스트레스가 심하다거나 아니면 먹을 거면 뭐 막 눈이 막 돌아가, 내가 통제가 안 돼. 자, 이런 분들도 직권직사를 좀 권유드리는데, 이 직권직사의 여러 마인드 컨트롤법이 다양하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고도 합니다. 자, 오늘도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,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.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